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시장 전망, 대응 전략 요즘 힘드신데 한번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텔레그램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더보기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들, 제가 만든 정보들, 그 외에 꼭 아셔야 될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오름테라퓨틱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네스콜 문제가 있었고, 요런 내용은 뭐냐면요. 이건 중국 전문가가 요즘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도 주식 투자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진핑의 권력이 강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 2인자 장유샤, 중국 군부 2인자가 이번에 양해 폐막식에서 내용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모두가 일어서서 시진핑 주석에게 박수를 치는데 이분은 등 돌리고 가방을 싸는 그런 모습, 완전히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다음에 허웨이동, 이건 시진핑이 심는 군부 3인자인데 이 양반이 이번에 숙청돼 버렸어요. 그래서 장유샤가 숙청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윈난성을 군부대 방문할 이때는 당연히 허웨이둥이나 장유샤가 꼭 둘 중에 하나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시진핑 혼자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부, 이거는 뭐 그동안 시진핑에 충성을 해온, 총을 들고 있는 곳이죠. 국가안전부가 시진핑을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덩샤오핑 노선을 따라야 된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은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하는 이 공식 문건이 발견돼. 그래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약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언제든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우리가 주식 투자로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을 한번 볼까요? 수요일 날 상승을 제가 데일리에 설명을 드렸죠. 수요일 데일리에서 수요일 날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다. 왜? 코스닥 기준으로 4일 중에서 3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죠.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반등하고 바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그래 코스피도 수요일에 반등하고 바로 돌아섰는데, 코스피는 지수는 멀쩡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렇게 대규모, 지난주에는 하이닉스 대규모 샀죠. 그러니까 시총 1, 2위 종목을 사서 지수가 강하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사실은 쏘골병은 들어있죠. 근데 3월 27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팔고 다시 삼성전자만 샀는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3,361억 우선주 포함인데요. 유가증권 전체 순매수가 886억인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3,361억.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 한 2,500억 가까이는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팔았느냐 보니까 우선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딸랑 3종목입니다. 결국은 순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수를 안 했다. 수요일, 목요일 날. 대신에 100억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12종목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팔기는 평소대로 팔았는데 매수를 지금 안 했다. 그 말은 3월 31일 날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일단 관망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내용은 엉망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팔고, 이건 뭔 짓입니까? 그다음 기아를 사고 현대차는 팔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다음에 산일전기는 사고
네, HD 헬드 일렉트릭은 팔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는 외국인은 지금 매매는 특별히 경향성을 보여서 순매도가 크게 나타난 건 아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냥 매수 자체를 일단은 순매수 자체가 매우 적었다. 관망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줄이니까 매도는 평소대로 하는데 매수를 줄이니까 네, 순매도가 크게 나타나 부풀려졌다. 그 다음에 내용은 네, 딱히 의도를 가진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가 다가오니까 일단 매수는 한 템포 늦추자. 파는 거는 그대로 팔고 매수는 한 템포 늦추자. 꼭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금요일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전면 되게 되니까 전날이니까 더더욱 목요일 같은 흐름이 더더욱 심화되겠죠. 목요일 같은 흐름이 금요일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뭐냐? 관망 분위기. 외국인은 매수를 굉장히, 외국인 기관도 마찬가지 매수 자체를 굉장히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 대표주들이 근데 보면 이번 화요일에도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럼 목요일이 심화된다. 목요일이 어떤 흐름이 나타났느냐? 그다면요. 우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 조선, 변압기, 뭐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 관련주들이 다들 큰 폭 하락했습니다. 대표 주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들 하락했는데 특히 보면 기관이 팔았죠. 이건 화요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요일도. 결국 기관들이 더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다.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좀 우세했는데 이제 목요일에는 뭐 비슷해졌네요. 그래서 정작 외국인들은 딱히 이들 종목에 반응하지 않는데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금요일도 좀 이런 올해 상승 주도했던 이런 업종 종목들이 매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약세. 아무래도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높으니까 오를 때 좀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지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3월 20일부터 투신이 대규모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약해졌거든요. 조금 일찍 보면 3월 19일부터 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야 3월 27일 또 연기금 투신이 야무지게 파네요. 이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최근에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최근에 네, 6거래일 중에 6일 중에 4일이다. 상당히 지금 약세장이다. 코스닥은 상당히 약세장이다. 보셔야 돼요.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약세장이다. 자 여기서 제 감각이 좋으니까 우리 제 자랑이 아니고 유치하지만 자랑이 아니라 이럴 때 감각이 좋은 참모를 이용하라 이런 의도입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 시장에서 오히려 재미를 보고 있는데 뭐냐 지금 제가 딱 몇 종목만 말씀드리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종목을 제가 워낙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다음에 오름 테라피틱스 그다음에 한택 이런 종목을 주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목요일 장에 보면 네, 오름 테라피틱스는 그래도 상승 끝나고 한택도 상승 끝나 장중에는 제법 올랐죠.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하락은 끝났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또 플러스가 났습니다. 전체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감각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주식 투자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런 참모가 감각이 좋은 참모가 있을 때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정현 프로회원 이용하셔서 이런 종목에서 손실을 줄이면 아니면 이 장에서 이익이 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종목이 압도적인 최근장에도 우리 하 대표를 참모로 두시면 상당히 오히려
더 재미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 대표가 좀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감각이 좋을 때는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금요일은 더 관망 분위기 속에서 선도 업종들 약세, 코스닥 시장 상대적 약세가 전개될 것 같다. 일단 그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거고,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 과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세를 부여할지. 우리나라만 하지 않겠죠. 대만, 일본 이런 데 다 할 건데 과연 얼마나 할지 요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월 2일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관망하면서 관찰하고 4월 이후에 2일 이후에 대응해도 되겠다. 이게 합리적이고요. 따라서 매매는 철저히 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제 카페 리포트들 많이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아이패밀리 SC 오름 테라피틱스, 저는 장중에도요 HTS 잘 안 보고 한 번씩 곁눈질로 하고 계속 장중에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올려드리는데 오름 제가 유튜브 동영상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핵심은 뭐냐면 이 어려운 얘기인데 핵심은 뭐냐 한다면 DAC라는 게 우리가 ADC란 말은 들어봤죠. ADC가 그 항체가 안티바디죠. 그 다음에 드러그 이걸 이은 게 링커입니다. 이게 ADC예요. 그래서 항체가 암세포에 딱 안내를 하면 그 암세포에서 링크가 딱 끊어지면서 이 드러그 독성 물질이죠. 요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DAC, 이 회사 오름의 DAC는 이 드러그를 독성 물질을 쓰지 않고 TPD 단백질 분해제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암종에 대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상당히 줄였다 하는 게 이 회사의 핵심인데, 뭐 기술이 뭐 낫다 이런 주장은 회사가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는데, 이 회사는 장점이 이 계약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거든요. 여기랑 계약을 했는데 기술 이전 계약했는데 선급금이 1억 달러입니다. 이건 받으면 안 줘도 되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기술 수출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1억 달러 정도면 글로벌로 보더라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한 5천만 달러 이하면요 조금 이거는 좀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느낌인데, 1억 달러 이상 되면 상당히 인정을 했구나. 그래서 이 회사의 DAC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구나. 요게 이 회사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 수급인데 상장 전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목요일도 보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그 물량만 소화되면 탄력을 보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물량을 받아서 아직도 윗꼬리가 생기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제 그 유튜브 영상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하 대표 좀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정의원의 프로그램 가입하셔서 저를 참으로 많이 활용하시기를 제 감각 좋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제 최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